폴란드에 이은 한국 방산의 수출 전초기지가 건설됐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군사강국 이집트가 K9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대요. 이제는 FA-50까지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무기의 아프리카 수출 전초기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 각 대륙에 K방산 거점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곳은 남미와 동남아뿐인 것 같은데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카이에서 야심찬 새로운 전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FA-50의 동체를 반으로 잘라버리겠는 것이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 카이, 원대한 비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이집트 국영군산복합체 아랍산업화기구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카이와 이집트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카이의 훈련용 전투기를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카이의 아프리카, 중동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카이에서 이집트를 선택한 이유는 이집트 방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 때문인데요. 아프리카와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와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2023년 기종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소요만 총 100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FA-50 공동생산 계약을 통해 이집트의 차기 훈련기는 T-50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FA-50 이집트 입찰의 경쟁자로 중국의 A-15와 이탈리아의 M346, 인도의 테자스가 후보에 올라 있었지만 이 훈련기들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는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FA-50을 직접 체험해본 여러 해외 파일럿들이 F-16을 모는 것과 정말 똑같다며 미 전투기를 도입한 공군의 파일럿 교육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남겼었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F-16을 운용하고 있는 이집트이기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협약식에 참석한 강웅식 카이 이사회 의장 겸 고문은 카이는 앞으로도 많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AOI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타르 압델 나티프 AOI 회장 역시 압델파타 LCC 대통령의 기술 현지화와 현지 구성 요소 비율 증가의 중요성에 대한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국제 전문가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 언론인 베이루트 타임에서도 이집트의 FA-50 공동생산시설이 건설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집트에서 도입하는 FA-50 100대 중 30대는 한국에서 직수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70대는 현지 생산을 통해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집트 도입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 제3국에 판매할 FA-50 역시 이집트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가 K방산의 유럽의 생산기지가 된 데에 이어 이집트가 중동 아프리카의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FA-50 라이센스 생산을 맡게 될 AOI는 평범한 방위업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5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공동출자에 설립된 기업으로 아랍 국가들의 방위산업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1993년 이후로는 사실상 이집트의 소유가 돼버렸지만 지금도 아랍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방산 기업입니다. AOI는 카이에서 기술 이전을 포함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아 생산 거점을 건설하며 향후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의 수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카이의 수출혁신센터장 이봉근 상무는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100대 수출까지 성사되면서 카이가 호언장담했던 FA-50 1000대 수출 목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생산기지 폴란드, 중동 아프리카 생산기지로 이집트가 정해진 데에 이어 동남아와 남미 FA-50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및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카이에서는 페루에 적극적으로 FA-50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페루를 남미의 생산 거점으로 점찍어 두었다고 합니다.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페루는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페루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에서 페루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오가 직접 카이 부스를 방문해 FA-50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익히 알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증진되어 페루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카이는 이미 지난 2012년 페루와 KT-1P 기본훈련기 2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페루의 항공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이때부터 페루를 중남미 항공기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뒀었던 것이죠. 항공산업 육성을 꿈꾸는 페루에게 있어서도 손해볼 것 없는 일이었죠. 동남아에는 말레이시아가 카이의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말레이시아는 지연되고 있던 경공격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FA-50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출이 성사된다면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의 FA-50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카이의 계획대로 전 세계에 FA-50 생산기지가 건설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자의 F-16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FA-50이지만 그 성능은 현세대 주력 전술기들과 상대한다고 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새해를 맞아 FA-50 경전투기를 새롭게 진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지난 11일 사천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카이 2050 행사에서 국내외 전 임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직접 회사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강구영 사장이 발표한 계획 중에는 FA-50의 단좌형인 F-50의 향후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F-50은 설계 초기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단좌식 다목적 전투기로 후방좌석을 제거하는 대신 연료 탱크를 탑재하여 연료량과 작전 반경을 기하적으로 높이고 무장 탑재량, 레이돔 크기 증가를 통해 BVR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개발된다면 F-16의 작전 수행 능력의 8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하지만 F-50 개발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처음 카이에서는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던 F-5를 F-50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지만 지상 공격기로서 FA-50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던 공군에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남아나 중동 등 공군이 약소한 국가에서는 F-50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중국과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4에서 5세대 전투기에 예산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 신년 행사를 통해 카이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FA-50 폴란드 대량 수출을 계기로 다시금 단좌형 F-50 개발 계획을 부활시켜 상품성을 강화하고 시장성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이 측은 한국 정부의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품의 수출 잠재력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구영 사장은 F-50 단좌형을 포함하여 각 수출 고객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FA-50 버전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대의 노후화된 미그-21, F-5, A-37, A-4 알파제트, L-39 및 기타 구형 훈련기 또는 전투기, 경공격기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더 경제적인 새로운 항공기로 교체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 시장은 최소 800에서 1000대 사이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카이의 F-50, FA-50, T-5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FA-50, T-50 고객은 장기적으로 카이에서 제작하는 기타 군용 및 민간 항공기와 KF-21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것입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 입장에선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울 수 없다면 손을 잡겠다는 선택을 한 곳이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유럽연합의 국가합작 항공기 제작사이자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의 CEO 마이클 쇼론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한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쇼론은 카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FA-50의 유럽 수출을 공동 추진하고 싶다고 제안을 건넸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먼저 협력해 달라 손 내밀어 올 정도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이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항공기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질투 반 부러움 반 섞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 감정은 제쳐두고 보면 FA-50은 좋은 전투기라고 생각해 외형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 한국은 저렴하고 적당한 성능의 무기 개발을 정말 잘한다. KF-21도 저렴한 스텔스기 포지션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공할 것 같아
앞으로는 러시아 무기 시장이 한국 무기 시장으로 대체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으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흥미로워. 어쨌든 아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져 간다. 일단 일본은 꾸준히 힘내자. 민달팽이의 속도로 무리하지 마라. K방 위산업의 훌륭한 약진. 부끄러운 옆 나라와는 레벨이 너무 다르다. 지난해 굉장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한국은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한국 방산이 정점에 올라설 그날까지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